안녕하세요. 자격입니다. 대만에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 국가 호칭을 사용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기 사진까지 회자되고 있죠. 사실 이런 건 상징적인 메시지일 뿐이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만과 미국의 무기 거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에 대량의 신식 무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근거가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 성명이고 대만 총통 대변인도 언급하는 거 보면 팩트일 겁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대만 원래 독립국가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갑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마오와 대립하던 장개석의 중화민국 정부는 수도를 남경에서 타이페이로 옮기죠. 이때가 1949년입니다. 그 이후로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남북이 대립하는 것처럼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이 각자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와 다르게 대만이 국제적으로 국가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올림픽에서도 대만 국기가 올라가는 거 못 보셨을 겁니다. 북한은 국가예요. 유엔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1971년 유엔 총회 투표에 의해 미국은 대만과 단결을 하고 중국과 수교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 일어나는 미중 화해, 즉 레프로시망에 의해 대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참고로 미소화해는 대땅트라고 하죠. 그런 대만을 미 국방부가 국가로 언급을 하고 무기 판매를 한다는 거죠.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 패권 다툼이다, 기술 굴기 견제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이 대만을 건드렸다는 건 미중 대립이 루비콘을 건너기 직전이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사람들한테 야 대만 니네랑 상관없는 나라지 않냐, 체제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독도 일본 땅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실례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중국 분들 상대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다 라는 게 우리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문제보다 그 신념 관점에서는 더 깊이 박혀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럼 대만에서 전쟁이 나느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진원지는 바로 크림반도도 아니고 중동도 아닌 대만 해협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도 심각하긴 한데 북핵은 협상거리라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부터 흥정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대만 주권 관련된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대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중국 사람들 이 문제, 우리한테는 독도 문제만큼 민감하다 그랬죠. 하나의 중국 기조를 포기하는 순간 시진핑은 민심을 잃게 될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독도 우리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중국 국방장관이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발언해서 지금 또 시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면전이 일어날 확률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외교 환경상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꾀하려면 일단 최소한 미국의 지지는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대만과 단결을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화해를 했던 1970년대의 일련의 과정처럼 말이죠. 근데 지금 사이 안 좋잖아요. 또 미중 둘 다 핵보유국이죠. 핵은 억지력이 있습니다. 한쪽이 사용하면 보복이 가능하고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지전 정도는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대만 해협 위기라고 해서 몇 차례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포격이 있었던 1차나 2차는 사실 이건 그 너무 먼 얘기긴 해요. 마오 그 장개석 그 시절이니까. 그 3차는 비교적 최근이긴 한데 이때 포격은 없었고 다만 군사 대치만 있었습니다. 그 마오 장개석 이후에 직접적인 국지전은 없었긴 해요. 현대에서 국지전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 용도가 강하죠.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이런 국지전들이 사실 전면전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특정 세력의 그 내부 정치용으로도 요긴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국지전이라는 카드가 리스크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지전을 일으킨 의사결정권자가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고 다만 도발만 하려 했는데, 근데 우연히 미국 대사가 포격으로 죽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어린아이가 포격 맞아 죽는 장면이 유튜브에 떴다. 이러면 여론이 험악해질 수 있죠. 그러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미국 참전 이후도 민간인 상선을 독일이 격침시킨 게 그 참전 여론에 한몫을 했죠. 물론 카운터는 독일과 멕시코의 비밀거래 시도였지만 대만 해협에서 국지전 이상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시나리오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확률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정치가 여론에 휘둘려서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대의정치 현대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 의회가 여론의 뜻을 받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는 게 문제지 여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자, 가능성은 적지만 이런 운 없는 사건으로 중국 대만 간 전면전, 사실상 미중 간 전면전이 되겠죠. 전쟁 시나리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점은 현실주의 관점에 입각해서 액터를 국가로만 한정을 할게요. 액터는 중국, 대만, 미국,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그 일본, 북한, 대한민국, 그 외 동맹국들 되겠죠. 그렇다면 이 국가 간 구도, 그리고 각 국가 간 조약, 관계 등을 봅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대 미국, 대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구도가 나오죠. 과연 이 국가들이 참전할 것인가?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거죠. 일단 중국 쪽, 북한의 참전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1년 체결된 일명 조중조약이죠. 한쪽이 타국의 침략이나 그 내란, 이런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자동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큰 힘이 된다기보다 이 조약을 지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체면 치레 정도는 할 것 같다는 거죠. 소련의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액터도 아니고 대만에 개입해서 큰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개입 안 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그 동유럽 이런 몇 가지 문제를 협상하려 했으면 했지 적극 개입은 하지 않을 겁니다. 푸틴 형님이 최근에 동유럽에서 한 짓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일 동맹 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전쟁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야, 거 봐라. 우리가 재무장하니까 미국 너네도 편하지. 그러니까 우리 군사대국 가는 거 지지해달라. 논거가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도 편리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봅시다. 가장 애매하죠. 중국하고도 척질 수도 없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질 수 없어요. 미국과 한국은 한미수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 관계죠. 그리고 파병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투표를 통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내 정치 구도 봅시다. 보수 친미 성향인 한국당의 찬성 몰표를 가정해도 민주당에서 꽤 찬성을 많이 해줘야 돼요. 현 여당의 정치적 실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민주당에서의 찬성표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오면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은 파병을 하시리라 믿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파병하셨잖아요. 국제 정세 감각이 없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물론 추후 총선에서의 의석수 변화 그리고 대통령의 레임덕에 따른 복잡한 정치적 계산은 변수겠지만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참전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가 아니라 그 평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전혀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동아시아 이런 중요한 사태에서 개입하지 않는 건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그 전후 상황을 예측해봐도 참전한 일본, 미참전한 한국 어느 쪽이 국제적 발언권이 강하겠습니까? 이든 지든 지더라도 자국 본토에서 싸우는 거 아니니까 패배는 그냥 철수예요. 철수. 함락당하는 게 아니고. 물론 패전을 하면 그 파병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들은 국내 정치 기반에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미참전의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계대전 구도가 나오겠죠. 이건 중국이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에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국내 정치 및 대외 협상용으로 포격, 국지 도발 이 정도만 하려다가 재수없게 여론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가정이잖아요. 제 가정이.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면 본토에서의 전쟁이에요. 자기 땅 내놓고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 대만 해협 좁죠. 그 중간에 두고. 그렇다고 핵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핵 발사하는 순간 정치 세명은 물론이고 전쟁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위도 보장 못 받아요. 정치 지도자에. 그리고 중국이 힘이 될 만한 우방이 없죠. 아직. 소련도 관심은 동유럽 이권에 가 있습니다. 게임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그 선전포고 받는 순간 적당히 협상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엔. 미국은 그 협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결국 대만 주권을 가지고 미중 서로 흥정하는 겁니다. 이 협상 때 우리도 분명히 미국의 참전의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북핵 문제라든가 경제에서 관세 문제라든가 결국 전면전이 일어나고 진짜 우연히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동맹국 참전 공식 선언 즈음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에 유리한. 즉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의 주권은 보장될 것인가? 즉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아쉽지만 그럴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싸우고 있지만 사실 대만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한테 받아내야 할 양보가 더 많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이걸 기존대로 인정을 해주고 시진핑의 정치 기반을 흔들지 않아주면서 다른 경제적인 양보, 지금 관세 전쟁 하는 거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겁니다. 내가 트럼프라도 그럴 것 같아요. 결국 대만 주권 가지고 강대국 둘이서 흥정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참고로 일단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일미군, 주한미군 1차적으로 투입이 되겠죠.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분들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 같아요. 북한한테는 이 사태가 한반도에서는 관망 말고는 별다른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전쟁 자체가 한반도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주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한반도를 어떻게 하겠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이 대만에서의 전쟁이 장기화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적어 보여요. 괜히 움직였다가 상황 끝나고 2차적으로 토벌당할 수도 있고 남한이랑 1대1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죠. 이 상황에서 관망 말고 딱히 할 게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판했던 건 김정일이 전쟁광이다, 미치광이다, 상황을 오판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건 우리의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 그렇게 미치광이나 바보 아니에요. 특히 최근 협상하려는 행보를 보면 단지 전쟁 가능성에 대한 긴장을 고도의 정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 전쟁 의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중국의 무기인가 소련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비호는커녕 무기 내줄 형님도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자, 대만 해협 전쟁 시나리오 재밌게 보셨나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이렇게 안 되길 바라야겠죠. 이상 자객이었고요.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거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